안녕하세요. 포유한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중국 10월 산업생산 증가율, 지난해 동기 대비입니다. 그러니 지난해 10월 대비 올해 10월 산업생산 증가율이 3.5%인데 이것이 이제 바닥 탈출 신호일까? 아니면 기술적 지표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여주는 통계가 될지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그 9월이 이제 3.1%였거든요. 지난해 9월 대비. 근데 이제 3.5%로 조금 개선됐다고 볼 수 있으니까 이것이 과연 이제 바닥 탈출 신호인가? 라는 것은 의미가 이제 굉장히 있죠. 이제 진짜로 이제 이것이 바닥 탈출한다 하면 의미가 있는 거고,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면 아직도 중국 경제가 불확실성에 이제 확산 중에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고, 일단 중국 산업 생산을 이 통계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면 공장이니까 주로 이제 제조업이겠죠. 그 다음에 광산, 어, 광산은 뭐 여러분 다 아실 거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도 들어갑니다. 공무원이나 아니면 공무원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은행 등도 여기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산업이니까. 그런데 이게 올해 2월에는 지난해 동기 대비 35.1% 증가했거든요. 워낙 이제 작년 2월에 나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수치가 나온 거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에는 또 이 수치가, 그때는 이제 중국 경제도 좀 바닥에서 탈출하고 있었던 시기인데도 3.1%까지 또 둔화가 됐어요. 그래도 뭐 지난해 9월보다는 3.1% 증가했으니까 그 개선된다고도 볼 수 있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건비 조금 인상된 거를 제외하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도 한번 볼 수 있고, 여하튼 10월 들어서는 이제 조금 개선돼요. 그런데 이제 1위를 두고 이제 홍콩 언론인데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를 하죠. 그쪽에서는 아직도 바닥이 멀었다고 보고 있어요. 또 브루킹 연구소가 이제 세계적으로 이 경제 성장률이나 이쪽 분야에서는 그 다음에 명성이 있는 그런 연구소인데, 그 출신의 이제 연구원들도 아직 바닥이 멀은 것으로 평가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중국 BB 등급, 그러니까 정커번드 금리가 연 25%까지 상승했다는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11월에 이제 급등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산업생산 10월이고, 그러다 보면 11월 들어 더 나빠졌다라는 얘기예요. 이 금리만 놓고 보면. 그러면 아까 10월이 바닥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일시적으로 잠시 반등했다가 다시 꼬꾸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 BB 등급 채권 금리만 놓고 보면 그런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굳이 홍콩 언론이나 브루킹 연구소 출신의 어떤 분석이 아니더라도 금리가 11월 들어 이제 BB죠. WB 등급이 25%까지 쏟았다는 이 자체가 아직 바닥이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흥다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부동산 시장 충격이, 불과 흥다 사건이 10월인가 가시화됐는데, 그러니까 그 충격은 아직 나타날 때가 아니다, 우선은. 예? 그래,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이 좀 하락하고, 그 다음에 그 상품 투자자들, 파생 상품 투자자들 손해봐가지고 소비를 줄이고,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도 아직 바닥이 아니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 다음에 이제 전력난 발생 시점도 10월 중순이잖아요. 그러면 10월 통계에 그거 제대로 안 나오고, 그 11월 통계에 다 반영되겠죠. 11월 이후에. 그러니까 바닥이 아니라는 증거들은 여러 곳에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지금이 바닥이라고 중국 증시에 들어가거나 또 중국 증시에 어려운 동안 높은 우리 기업들도 있잖아요, 국내에. 그런 기업에 투자하는 거는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니냐. 이 중국 경제가 살아난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다. 또 10월이 그 시진핑이 이제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데 중요한 회의가 11월에 있었으니까 10월 통계 장난을 쳤을 수도 있어요. 워낙 중국이라는 나라는 통계 장난도 심하게 치는 나라니까. 그런 측면에서 10월 산업생산 증가율에 대한 불신도 있을 수 있지만은 여러 가지 주변 상황도 그 3.5% 성장률이 9월보다 0.4 정도 증가했다고 바닥 탈출 신호로 해석하기는 좀 자료가 좀 더 있어야 되겠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추이를 보면 2월에는 지난해 2월 대비 35%나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1분기 중국 성장률이 높았던 이유지요. 그런데 3월이 끝나고 2분기에 들어가는 4월부터 이제 이 증가율이 크게 둔화됐거든요. 그래갖고 2분기에 중국 경제 성장률이 4.9%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가 아직까지는 반영되고 있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9월이 3.1이고 그 다음에 10월이 3.5니까 4분기 성장률은 또 한참 더 나빠질 것 같다. 더 나빠질 것 같다는 신호들이 이제 그 전력난 발생 시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흥다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또 시간이 걸리니까 충격을 주는데, 그러면 4분기 성장률은 더 둔화될 것 같다. 이 통계를 보더라도. 그리고 또 금리가 25%까지 정커본드이긴 하지만은 정커본드가 그렇다는 얘기는 그 지하경제에서 그 적용되는 금리도 그 정도 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4분기 성장률도 3분기보다 둔화될 것은 눈에 들어오고요. 이 통계를 보더라도 3분기는 그 7, 8, 9니까 이 통계를 보면 그 10월에 3.5니까 11월에 뭔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면 괜찮는데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전력난 발생 시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흥다 사건 발생 시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11월 들어 그 정커본드 채권 금리가 25%까지 상승한 것을 보면, 종합해 보면 4분기는 더 나빠질 것 같다라는 얘기를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중국 증시에도 투자하기는 시기상조고, 그 다음에 전국 어려움도가 높은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투자도 조금 시기상조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가지고 나온 주제가 의미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